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국경을 넘어 평생을 약속하는 인연, 국제 결혼인데요. 하지만 편견과 오해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많은 이들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진정한 이해와 신뢰로 맺어지는 인연의 길은 무엇인지 이웃집 고수에게 알아봅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제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은 돈 때문에 한다 이런 인식들도 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의 국제인을 많이 하는 상대 국가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한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대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경제가 발전한 나라와의 국제 결혼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못 살고 힘들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나라보다 발전했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발전과 안정적인 치안과 깨끗한 나라라는 이미지 때문에 한국 사람과의 결혼을 선택하긴 하지만 완전하게 돈만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와 한국 남성의 평판이 좋기 때문에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지 외국 여성이 순전히 한국 남편의 돈만 보고 한국인과의 결혼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국제 결혼은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국제결혼을 시행하는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쉽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제결혼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한국 남성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비자를 받는데도 많은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결혼을 쉽게 생각해서 쉽게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제결혼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국제결혼을 쉽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국제결혼 회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알아가는 도중에 국제결혼을 쉽게 생각했던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결혼에 성공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는데 그 결혼에 성공했을 때 이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살 경우에 뭐 영주권을 받든가 뭐 국적을 받든가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것 같거든요.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성이 결혼식을 한 후에 각각 자신의 나라에서 먼저 각각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이 거주한 한국 대사관에 결혼비자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 외국인 여성은 한국어 능력시험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이수증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요. 국제 결혼이 이혼율이 높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 국내 결혼 이혼율은 47.4%, 2023년도 국제 결혼 부부의 이혼율은 30%. 이혼율이 엄청 높네요. 이제 깜짝 놀랄 숫자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제 결혼의 이혼율이 국내 결혼의 이혼율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 최근 연도인 2023년, 2024년도의 이혼율만 조사해도 국제 결혼이 국내 결혼보다 훨씬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국제 결혼은 언어, 문화, 나이 등이 틀린데도 오히려 국내 결혼보다도 안정적인 이유는 결론적으로 국제 결혼의 단점인 언어, 문화, 나이 등의 차이보다는 서로 간의 가치관이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뜻이군요. 자, 그럼 이제 뭐 국제 결혼을 이제 여러 주변 사례를 통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업체를 찾아가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합법적으로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공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수수료와 항목, 환불 조건 등을 계약서에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유도하는 업체는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혼인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만남입니다. 혼인의 진정성은 만남 전에 서로 간의 서면으로 정확한 신상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남 전에 서면으로 정확한 신상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구두로만 교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초혼인지 알았는데 재혼이고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선 또는 직전에 말을 바꾼다면 만남까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한국 남성만이 오롯이 손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진정한 국제 결혼은 혼인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에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제 결혼 회사들은 소개하는 것까지만 강조하고 한국의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서 그들 부부가 한국에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객들 스스로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왜 이것도 안 좋은 케이스만 뉴스에 나와서 더 그렇게 생각하긴 할 텐데 국제 결혼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배우자가 실종됐다, 사라졌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국제 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잠적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이런 상황에 처한 남성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매우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미리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결혼을 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너무 외모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혼인의 진정성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혼인의 진정성이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업체를 통해서 투명하게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국내에서 맞선할 여성 한 명만을 특정하고 특정한 여성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에 결혼식 날짜와 일정을 확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택한 여성과 바로 내일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방식입니다. 혼인의 진정성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춰서 만나는 것이 혼인의 진정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끝으로 국제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언어 문제나 문화적 차이는 있어도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국제결혼을 할 때는 다른 국내 결혼과 마찬가지로 평생의 돈방자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